네, 이렇게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는 노동계와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이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에 있어서 오늘 대의원 대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까? 네, 사실은 이제 이 민주노총이 그러니까 보수 정권 시절부터 이미 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진보 정권이 수립된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민주노총이 대화 기구에 이제 참여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 그러니까 경사노위 자체를 좀 완전체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. 예.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과연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조금 전에 이제 그 기자 리포트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지난해에 한번 시도를 했으나 강경파들의 반발로 해서 이게 지금 그때 결정을 못 했거든요. 예.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럼 오늘 참여냐 불참이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건가요? 예, 그렇죠. 그래서 이제까지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좀 높았어요.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이 전반적인 기류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기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예.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이제 그 어찌됐건 일자리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너무 친기업적으로 기우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민주노총 내에 있거든요. 그 시각이 과연 오늘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진보 정권 하에서가 아니면 진전시키기 어려운 현안들이 좀 있거든요.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예로의 핵심 협약 가운데 8개 가운데 지금 4개가 지금 우리가 미가입이 된 상황이거든요. 예. 이거를 그래도 진보 정권 하에서 추진을 해서 가입을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. 내부에서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과연 이제 어떻게 오늘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. 네. 네. 지금 그 지난해 새로 출범한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. 네, 그러니까 양대 노총이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네요. 늘 그래 오긴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수 정권 시절에도 한국노총은 주로 이제 참여를 많이 해 왔습니다. 물론 이제 현안에 따라서 불참하기도 하긴 하지만, 근데 민주노총은 어떻게 보면 늘 그 참석을 하지 않았다. 예.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주시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예. 네. 그럼 오늘 참여 쪽으로 결정이 나면 이제 사회적 대화가 진행이 되겠지만 무산이 될 경우에 사회적 대화가 힘을 잃을 수 있다.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진보 정권에서조차도 이 사회적 대화, 그러니까 경사노위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그 사회적 대화 기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. 예. 또 이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보수 정권의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그 노동 정책 입장 차이가 달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진보 정권 하에서도 이렇게 대화가 우리 자체가 스스로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. 예. 또 연장선에서 지금 현재 지도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그 불신론도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. 네. 예. 정부는 민노총에 참여하는 이른바 뭐 완전체 네, 경사노위가 그렇습니다. 구성이 네. 되면 탄력 근로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제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당장 지금은 이제 현안으로 지금 논의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 탄력 근로제의 그 기간 확대. 예. 지금 뭐 3개월인 것을 6개월 할지 1년으로 할지 이거 지금 논의를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. 예. 이제 그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ILO에 우리가 가입은 했습니다만, 그러니까 이 주요 협약을 지금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.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.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번에 경사노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빅딜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. 예. 자,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 그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거죠. 네. 지난주에 이제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만나서 이제 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민주노총 내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는 강경파를 뭐라 그럴까 좀 더 부정적으로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할 텐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지도부에 좀 힘을 실어주면서 약간 좀 명분을 주려고 했던
그런 회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책임 있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노총 강경파에게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. 예. 그런 측면에서는 뭐 현재 그 지도부의 결정에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오늘 만약에 무산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오늘 무산된다 그러면 예. 그러니까 두 차례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그 민주노총의 참여가 좀 불투명해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부의 혼란이 더 좀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의 예. 지도부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제 하는 측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노총 내부에서의 그 어떤 그 분란, 갈등 그것이 이제 꽤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전제하면 예. 이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그 경산호위 참여가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갈 수도 있죠. 네. 지금 양대 노총이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쏟아내고 있는 네. 상황에서 정부와 좀 긴장을 풀 해법이라고 할까요? 뭐라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일단은 뭐 대화가 시작이 돼야 그러니까 현안도 서로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예.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탄력 근로제 이제 그 기간 확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민주노총이 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정한 선에서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. 예. 그러니까 6개월.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완 대책들을 이제 좀 취해주겠다 노동계를 위해서 예.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은 본인들의 어떤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예. 그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ILO 협약 문제라든가 좀 더 큰 문제.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결하고자 했던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노총도 이번에 결정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네. 알겠습니다. 일단 오늘 오후 민노총 대의원 대회 결과를 지켜봐야겠군요. 예,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